왜 우리는 뭘 해도 오래 행복하지 않을까?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설렘, 사흘 간다. 연봉을 올렸을 때의 쾌감, 일주일이면 사라진다. 좋아하던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 몇 개월 후에는 일상이 된다. 왜 우리의 행복감은 항상 일시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게 인생이지. 누구나 그런 거.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건 다릅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인지구조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환골탈태의 변화를 하면 다음이 일어납니다. 첫째,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그 권태감이 사라집니다. 둘째,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더 이상 나를 위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로 전환되면서 역설적으로 그것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셋째,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의 근거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나의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 문제일까? 그 질문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못 바꾸는 한 당신의 인생은 절대 안정적인 행복감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고, 체계 자체가 항상 불안정한 만족감만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설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을 잠깐 따라가 봅시다. 오늘 아침 당신은 무언가 좋은 일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상사가 당신을 칭찬했어요. 또는 친구로부터 고마움을 받았어요. 또는 원하던 제품을 샀어요. 그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이 솟아오릅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좋았던 느낌이 옅어집니다. 당신의 뇌는 빠르게 적응합니다. 어제 기뻤던 일이 오늘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당신의 뇌가 생존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기본적으로 위협을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했어요. 좋다는 신호는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뇌는 그 신호에 계속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엔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좋은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다면? 실수를 했다면? 당신의 뇌는 그 신호에 계속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은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위협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당신의 뇌는 긍정보다 부정에 35배 더 오래 반응합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핸드폰을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뭐가 있나요? 좋은 소식 10개보다 나쁜 소식 1개가 당신의 주의력을 훨씬 더 오래 잡아둡니다.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칭찬 10번보다 비난 1번이 당신을 훨씬 더 오래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적사고 체계의 특징입니다. 사적사고란 무엇인가요? 이건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다는 방식의 사고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립적인 설명입니다. 사적사고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안전을 중심으로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 이 방식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항상 변합니다. 당신이 좋다고 느낀 것은 내일이 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싫다고 느낀 것은 오래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감정 상태는 항상 하강선을 그립니다. 좋은 날도 있겠지만 대체로 당신은 불만족에 더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항상 비교합니다. 사적 사고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내 월급이 1,000만 원인데 동료가 1,200만 원이면 당신은 불만족합니다. 내 삶이 나쁘지 않은데 SNS에서 본 누군가의 삶이 더 좋으면 당신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신보다 나은 누군가를 사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상황에서 충분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식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동물은 다음 겨울을 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뇌는 항상 이게 충분한가? 아니다. 더 필요하다라고 중얼거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항상 결핍을 느낍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몸? 안정적인 일자리? 사랑하는 가족? 당신의 사적 사고 체계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즉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아름다운 외모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충분한 자원을 가진 사람도 결핍, 정신에 빠지면 마치 진짜로 부족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뇌의 작업 능력이 떨어집니다. 의사결정이 악화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원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모두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행감은 현실의 부족이 아니라 인지 구조의 부족입니다. 당신이 사적 사고에 갇혀 있는 한 당신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게 느낄 겁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적 사고에서는 모든 즐거움이 단계별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처음 어떤 것을 좋아합니다. 1단계 좋음입니다. 하지만 그 좋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쾌감 적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당신은 뭘 하나요?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더 비싼 물건,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 강한 약물. 이것을 2단계 좋음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것도 금방 적응되고 당신은 다시 3단계를 찾습니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절대 전진하지 못합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만약 당신이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극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공적 사고입니다. 잠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언제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가족과 함께 할 때, 누군가에게 감사받았을 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누군가의 인생이 내 영향으로 바뀔 때. 흥미로운 점이 뭘까요? 그 모든 순간이 나에만 집중되지 않는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들은 나를 넘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들입니다. 당신의 뇌는 엄청난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만 집중할 때보다 나를 넘어설 때 훨씬 더 강력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만 년 동안 집단 속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개인으로는 약했던 인간이 집단을 이루었을 때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뇌는 집단을 위한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큰 만족감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사고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공적사고란 무엇인가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사회, 나와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연구하는 방식.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사고를 오해합니다. 아, 그럼 내가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건 편익주의이고 그건 실제로 심리적 문제가 됩니다. 공적사고는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겹쳐
상생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사적 사고 나는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 내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월급을 받으면 된다. 결과 당신은 일에서 의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월급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직장 생활이 권태롭게 느껴집니다. 공적 사고 나는 우리 팀이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일한다.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동료들이 성장하는 걸 돕고 싶다. 결과 월급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에서 의미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의 경우 당신의 만족감은 외부에 달려 있습니다. 월급, 승진, 인정. 두 번째의 경우 당신의 만족감은 내부에서 생성됩니다. 의미감, 성취감, 안정감.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한다. 더 좋은 품질의 일을 한다. 더 적은 번아웃을 경험한다.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내적 동기는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적 동기는 항상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내적 동기는 다릅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다. 그럼 난 지금부터 공적 사고를 하겠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쉬울까요?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건 당신의 뇌가 수만 년 동안 사적 사고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공적 사고는 근대 들어서부터 차차 개발된 능력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공적 사고로 전환하려고 할 때 당신의 뇌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뭘까요? 당신이 왜 사적 사고에 갇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 기계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위험한 포식자는 없을까? 내 가족은 안전할까? 이런 질문만 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 할아버지의 DNA와 신경계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뇌도 여전히 내가 안전한가? 내가 충분한가? 라는 생존 질문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현대인도 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자로부터 위협받지 않지만 당신의 뇌는 계속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배척, 자존감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나를 지키기에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적 사고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 현대 사회에서는 뭐가 끊임없이 당신의 뇌를 자극할까요? 비교. SNS가 나타난 이후 당신의 뇌는 몇 초마다 누군가와 비교됩니다. 나는 충분한가? 아니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산다. 나는 충분한가? 아니다. 저 사람이 더 성공했다. 나는 충분한가? 아니다.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인다. 이것을 우리는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이 비교에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당신이 내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면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생존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뇌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적 사고가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속 나는 부족하다. 나는 경쟁에서 뒤떨어져 있다. 나는 이겨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충분한 자원을 가졌다고 합시다. 좋은 집, 안정적인 일, 건강한 몸. 그런데도 당신은 왜 계속 부족함을 느낄까요? 그건 당신의 뇌가 결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자원의 크기는 당신의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느끼는 부족감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당신의 뇌는 터널 시야에 빠집니다. 당신은 지금 필요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여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합니다. 이것이 결핍 정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핍 정신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IQ가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사용 가능한 인지 자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공적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사고는 심리적 여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을 버렸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실망시켰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도움을 이용했나요?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한 이기심으로 형성했습니다. 이 이기심은 뭘 말하나요?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나만 믿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는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공적 사고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적 사고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우면 당신은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내 도움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당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이 신뢰를 막으면 당신은 공적 사고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문화적 환경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보세요. 사회가 뭘 보상할까요? 개인의 성공, 개인의 부, 개인의 지위. 당신이 학교에 있을 때는 어땠나요? 너는 누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직장에 있을 때는 어땠나요? 너는 더 높은 직위에 가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당신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어땠나요? 성공한 사람은 누구다. 그들을 따라 해야 한다. 그들은 뭘 했을까?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사회는 사적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가르쳤습니다. 공적 사고는 이 문화적 기본값과 정반대입니다. 공적 사고는 상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삶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정의 삶을 살리라 믿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